지난번에 업로드했던 붉은 사막 속 미스터리 영상. 감사하게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고, 유저분들이 각자 다른 모험을 하면서 가지고 계셨던 다른 정보들을 댓글과 메일 등으로 공유해 주셨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전 미스터리 영상에서 다뤘던 여러 내용들의 갱신된 정보들과 새롭게 알게 된 미스터리, 그리고 세계관과 관련된 작은 정보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린 에르난드 성의 잠긴 문, 이 문은 일반적인 열쇠나 세탁 장갑으로도 열리지 않아서 마치 꼭 맞는 특정 열쇠를 얻어야만 출입이 가능한 것처럼 막혀 있었는데요. 의외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출입하는 하녀를 따라 들어가라 라는 댓글이 못해도 한 50개는 달아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출입했습니다. 들어가 본 그 공간은 매우 평범했습니다. 빨랫감과 침대, 각종 인테리어용 물품들. 저리 가요. 잠긴 문 바로 옆 큰 공간에는 남자 하인들의 숙소로 개방되어 있었고, 낯선 사람이라는 여성형 캐릭터도 출입하긴 하는데 하인이라는 직업에 성별이 여자라는 점, 그리고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여성 하인만 출입 가능한 방을 잠궈서 일반적인 열쇠로는 열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빠르게 잠긴 방의 미스터리를 풀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미스터리도 있습니다. 바로 지정사 발판입니다. 지정사 발판 3개의 구멍에 주변에 흩어져 있는 작은 돌을 주워 넣으면 된다. 정말 많은 분들이 해법으로서 커뮤니티의 게시글을 인용해 주셨는데요. 해당 정보는 단순한 추측성 게시글로 보여집니다. 우선 돌을 인벤토리에 넣을 수 없고 오로지 손에 들고 이동을 해야 했는데, 미끄러지거나 비행 판정이 된다면 손에서 돌을 놓아버립니다. 그야말로 인내력 싸움이었는데요. 만약 돌 1개를 가져다 놓고 다른 돌을 가지러 가게 된다면 그 순간 발판 위는 리셋되면서 발판 위에 올려둔 돌이 사라지게 됩니다. 멀리 떨어진 지형이나 오브젝트는 LOD, 보이지 않는 공간은 오클루전 컬링, 그리고 청크 로딩이나 프리팩 같은 여러 최적화 기술들이 잘 섞여서 방대하면서도 로딩 없이 살아 숨쉬는 것 같은 오픈월드 세계를 쾌적하게 표현할 수 있던 거죠. 이런 현실적인 이유들로 인해서 이 게시글의 방법은 안 될 것을 알았지만 이상한 집착을 가지고 한번 직접 해보기로 합니다. 우선 저는 각 돌의 위치를 찍어두고 걸어서도 이동할 수 있는 경로들을 파악했습니다. 여러 돌을 들고 등산할 수는 없기에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돌부터 공략하기로 합니다. 붉은 사막의 던지기는 의외로 명중률이 좋았고, 이 방법으로 돌을 옮기는 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돌을 들고 다음 돌이 있는 위치로 향하는 방법으로 총 3개의 작은 돌을 주워오기를 성공했습니다. 문제는 이 3개의 돌을 저기 발판이 있는 꼭대기로 옮겨야 했다는 거죠. 그렇게 첫 번째 돌을 줍고 조금 걸어가서 놓고 두 번째 돌을 가지러 갔는데, 놀랍게도 나머지 2개의 돌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매우 가까운 거리인데 말이죠. 이게 실현하기도 어렵고 글 작성자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돌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진도 없는 말 그대로 예상일 뿐인 글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멈췄지만 이 미스터리를 해결한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메일로 알려주세요. 이번에는 이전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미스터리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데크 마을의 문양입니다. 오데크 마을의 한 집은 들어가면 중앙 바닥에 수상한 문양이 보입니다.
마치 모래시계가 연상되는 모양으로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1부터 9의 숫자를 표현하고 있죠. 이는 스파이럴 매트릭스라 하는 알고리즘 패턴과 닮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을에서는 많은 곳에서 모래시계를 볼 수 있었는데요. 클리프에게 파이웰은 현실과도 같은 세상일 텐데 시간과 알고리즘 패턴, 이 또한 클리프의 세상이 시뮬레이션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옆에 놓인 탁자에도 모래시계 모양이 있었는데 포로린 마을 근처에 있는 도적과 관련된 사이드 퀘스트를 하는 장소에도 같은 탁자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와 똑같은 탁자가 파이웰 곳곳에 더 숨겨져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해와 달 미로의 숨겨진 방입니다. 해와 달 미로의 가장 남쪽에 있는 원판 뒤에는 숨겨진 방이 하나 존재합니다. 이 공간은 퀘스트와 관련된 공간도 아니고 아이템이 놓여 있는 것도 아닌데 수상하게 빈 공간만 덩그러니 있습니다. 하나 특이한 점은 천장에 달려있는 달 모양 오브젝트의 디자인이 상호작용 가능한 원판이랑 동일하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원판이 회전하면 천장의 오브젝트도 빛이 나게 됩니다. 달 표시인 걸 보니 밤에 와야 한다던가 모든 원판을 달로 통일시키라는 것 같은데, 혹은 해와 달과 관련된 동화가 생각나기도 해요. 근데 이게 어떤 방향 기준인지 명확하지도 않고 아직까지도 무슨 용도의 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홀스타인 페어의 기둥입니다. 홀스타인 페어는 오데크 마을 해방 퀘스트를 진행하면서 오게 되는 곳으로 퀘스트 진행에 필요한 항아리와 기억의 조각, 그리고 비석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긴 오래된 유적지고 폭풍을 저 노예들을 불려서 파는 건가? 그냥 돌이 아니야. 이곳엔 뭔가 숨겨져 있어. 그리고 근처에서 수상한 기둥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도 이런 것만 찾아다니다 보니까 외형만 보고도 수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무적의 지정타 집중으로 조져주면 흔들립니다. 주변의 다른 기둥도 건드렸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미스터리 영상 1편에서의 비석처럼 홀스타인 페어의 기둥도 뭔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미스터리는 마르니 실험실의 포탑입니다. 이 포탑은 유저를 따라다니는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제가 아직 찾지 못한 걸 수도 있지만 델레시아의 다른 시설에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마르니 실험실이라는 장소는 메인 퀘스트를 진행하면서 오게 되는 공간으로 내부 공간에서 생체 에너지를 활용한 발전 시설이 존재하다는 점과 이제 나는 마르니에게 도달할 수 있다. 어쩌면 그 이상도. 그만두는 게 좋을 텐데 안 돼! 거북이 코피들! 자신을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이런 식이지. 기억의 조각 속 대사로 볼 때 마르니에게 도달할 수 있는 실험, 물리적으로 비교적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델레시아 성의 홀이 아닌 진짜 마르니가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만약 마르니 실험실 위의 포탑이 단순 방공시설이었다면 비행술 연구기지나 벨브가드 방벽 요새에 두는 편이 더 효율적일 텐데, 당연하게도 이 두 곳에는 포탑이 없습니다. 혹시 이 포탑이 기억의 조각 속 신봉자가 만든 새로운 AI와 연결되어 있다거나 어디엔가 숨어있는 마르니의 눈이 되는 장치인 것은 아닐까요? 데메니스에는 선그로브 저택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도 뭔가 특별한 게 존재하는데요. 2층에 가장 끝방으로 들어가게 되면 문 바로 옆에 놓인 이 사자 조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조작하기를 누르면 사자의 고개가 살짝 돌아가면서 바로 옆에 있는 책장이 움직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뒤엔 아무것도 없죠. 메인 퀘스트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기억의 조각을 볼 수 있었는데, 벌써 한 달도 더 된 기억이라 잘 나지 않지만 메인 퀘스트 내용 중에 뜬금없이 나이라가 언급되었던 것 같습니다. 나이라가 먼저 임무에 투입되었나?
뭐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사자동산과 관련된 벽장은 원래는 지금 여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벽장이 밀리면 문이 나오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임무를 나갔다던 나이라가 납치되어 있는, 덩그러니 남아있는 나이라 신발이 제 생각에 더 힘을 실어주는 것 같습니다. 현자의 봉우리에 있는 오두막에도 비슷한 느낌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묶여있는 낯선 사람을 풀어주게 되면 도와주셔서 그런데 혹시 집안을 들여다보셨나요? 그냥 궁금해서요. 뜬금없이 집 안을 들여다봤냐고 묻습니다. 그렇게 확인한 집 바닥엔 수상한 문이 있습니다. 이 문도 원래는 작동하는 문이었고 아마도 이 문을 통해 동굴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근처에 동굴 탐험을 해보게 되면 동굴의 통로와 앞서 봤던 문의 위치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경로를 갖게 됩니다. 스코그온 백색 산맥의 유황천에도 알 수 없는 현상이 존재합니다. 원래는 이 유황천 주변에 눈보라가 일고 하늘에서 눈 결정에 우박이 떨어졌는데 현재는 수정되어서 눈보라만 세로로 남아 있습니다. 획세구역 유황천이랑 같은 오브젝트지만 유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것으로 유명한 도둑의 지도가 있습니다. 레딧에서 지도의 뒷면에 숨겨진 지도가 있다면서 난리를 쳤었는데 사실 이는 현존하는 생성형 AI의 문제점인 할루시네이션 때문에 생긴 에피소드입니다. 실제로 밝기, 대비 등 조절해보면 중앙에 주머니 모양의 아이콘 말고는 보이는 게 없습니다. 도적만 잡으면 초반에도 쉽게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뭔가를 숨겨놓은 보물일까? 하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유명한 도둑의 지도 1장, 2장, 3장, 미스테리한 토템 보물지도, 엘카드의 보물지도, 여름지기의 보물지도, 전설의 방어구 지도, 죽은 해적왕의 보물지도, 이 모든 지도 아이템들이 모두 같은 그림입니다. 이미 모든 해답이 알려진 숨겨진 보물지도 아이템들은 각 지도마다 다른 그림이었고 그림을 보고서 직접 찾아다닐 수 있었죠. 즉, 유명한 도둑의 지도는 아이템으로는 구현이 되어 있지만 텍스처 이미지는 수정되지 않은 미완성 아이템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텍스처의 상태가 이렇다고 해서 나중에도 같을 거란 법은 없죠. 많은 지도들의 패치를 기다리며 수집하고 모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미스터리 영상 2편을 제작하기 전에 약 2주의 시간 동안 자료들을 정리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같이 게임을 하는 팀원들과 가지게 되었습니다. 현실에 존재하는 여러 신화가 섞여 있는 것 같지만 그 중에서도 판타지 게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북유럽 신화가 있고 무엇보다 저는 이 영상에서 켈트 신화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핵심적인 이야기 자체가 맥더프와 동료들에 대한 얘기고 초기의 내용은 주인공 맥더프와 동료들의 이야기, 그리고 왕위를 빼앗긴 왕자가 도움을 요청한다, 이렇게 2019년 트레일러에서 알려져 있었는데요. 출시되면서 이름도 클리프로 바뀌었고 메인 스토리의 내용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기존 왕자에 대한 이야기는 어비스 클리어 후 섭리의 대서고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우선 맥더프라는 이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맥더프라는 이름은 셰익스피어의 맥베스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마녀의 예언에 의해 불안해진 맥베스는 사람을 보내 미래에 위협이 될 사람들을 죽여나갔고 그 과정에서 장차 미래에 왕의 조상이 될 플라이언스라는 어린아이를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그리고 맥더프 일가도 몰살하게 되는데요. 어떻게든 살아남은 맥더프가 복수심에 불타 맥베스와 싸우게 되는 게 주요 줄거리입니다. 맥베스의 주요 배경인 스코틀랜드는 아일랜드 섬에서 건너온 켈트족이 기존에 있던 원주민을 통합하면서 탄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붉은 사막 내에 존재하는 오브젝트인 고지도에 게이러 느낌의 글자가 적혀있고 스콜라스톤 학술원에 있는 심볼 중에는 켈트 매듭과 같은 형상의 심볼도 볼 수 있습니다. 영원, 생명의 순환을 의미하는 켈트 매듭 영향을 받아 클리프의 스토리가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입니다. 클리프라는 이름이 단순히 절벽을 의미한다기보단 절벽, 즉 죽음에서 돌아온 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클리프의 죽음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묘르딘입니다.
이 묘르딘이라는 이름은 아서왕에 나오는 멀린에서 따온 것 같습니다. 멀린은 웨일서로 머르딘이거든요. 아서왕에서의 멀린은 마법사지만 묘르딘의 레퍼런스로 꼽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악마의 힘을 이어받은 마법으로 인간 세상에 개입. 호수의 여인에게 엑스칼리버를 얻게 도움을 준 자. 붉은 사막에서 묘르딘은 어비스 아티팩트의 힘으로 불 원소를 이용한 공격도 하고 신체 강화도 합니다. 그럼 엑스칼리버는 무슨 연관이 있냐고요? 아서왕 전설에서 나오는 엑스칼리버는 칼리번, 칼리브루누스, 콜브랜드 등 여러 이름이 존재합니다. 흔히 바위에 박힌 칼을 엑스칼리버라고 알고 있지만 실은 이 검이 칼리번이고 엑스칼리버는 칼리번이 부러진 후에 얻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칼리번이라는 이름이 붉은 사막에서도 등장하는데요. 피해 대관식을 일으키고 데메니스의 왕위를 찬탈한 장본인이죠. 12장의 마지막 전투에서 잠식당한 칼리번은 묘르딘에 의해 사망하고 그 순간 칼리번의 몸에 깃들어 있던 움브라는 묘르딘에게 이동하면서 결국에는 본인의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성경에서 묘사하는 천사의 모습처럼 말이죠. 하지만 움브라는 흔히 생각하는 천사가 아닙니다. 지니는 자에게 힘을 주는 하늘의 돌, 어비스 아티팩트는 움브라가 주는 힘이고 대서고에 있던 책에 따르면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움브라가 변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움브라라는 존재는 도대체 뭘까요? 라틴어로 빛이 완전히 차단된 가장 어두운 그림자. 그리고 여기서 익숙한 이름이 하나 더 등장합니다. 바로 안툼브라입니다. 마녀와 관련된 성소 퀘스트를 하다 보면 안툼브라 광신도들과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들은 빛을 모독하고 어둠을 숭배하죠. 안툼브라는 광원을 가리는 물체가 조금 더 작을 때 금환일식을 경험할 수 있는 위치 혹은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안툼브라 교단의 심볼도 이런 형태죠. 갑자기 든 생각인데 클리프의 고향인 페일룬은 무슨 뜻일지 생각해 보셨나요? 표기는 페일룬이라고 되어 있지만 창백하다라는 뜻의 페일과 달을 뜻하는 루네, 즉 창백한 달이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그림을 해석해보면 태양빛이 모아져던 주위는 멈춰버리라고 있네. 화요일에 남은 울브라를 완전한 울브라가 싸운다. 다시벽에서 살아온 자가 페일럿을 찾는 순간 울브라는 사라지고 새로운 솔로몬이 지구에 온다. 이렇게 붉은 사막 속 수많은 미스터리들과 세계관과 관련된 정보들을 영상으로 제작해봤습니다. 살짝 끼워 맞춘 감은 있지만 대략적으로 추측해본 이야기 어떠신가요? 물론 제가 이런 쪽으로 관심이 전혀 없어서 잘 모르고 하는 소리라 반박시 님 말이 무조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소한 재미를 찾는 즐거움이 게임을 더 즐기고 오래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준비했던 미스터리 영상은 끝이 났지만 많은 유저분들의 미스터리 제보나 스토리와 관련된 적극적인 댓글을 달아주신다면 추후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